70세,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집안. 새벽 5시면 여전히 정장을 챙겨 입으며 시작되는 나의 아침. 방 안은 너무 조용하고 아내가 떠나고 남은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더군요. 딸 지윤과의 전화 통화는 매번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나는 고집스레 대답하죠. 괜찮다. 이젠 혼자가 익숙하다. 하지만 진짜 제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 박영호를 만나고 나니 그의 자유로운 삶이 부럽기만 합니다. 텃밭을 일구며 흙냄새에 둘러싸여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고독의 아침을 계속 견뎌야만 할까요? 나 김상철, 아내도 딸도 없이 홀로 살아남은 이 아침을 언젠가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문득 그제야 알았어요. 아내가 떠난 이후 매일의 아침은 언제부터인가 혼자가 되어버렸다지요. 동트기 전 깨어난 침실, 깊이 익숙해진 고요 속에 저는 여전해요. 손이 떨리며 시햇바늘이 5시를 가리키는 순간 또 하루가 시작됨을 알리는 듯한 습관적인 몸짓이 이어졌어요. 주방으로 향하는 길에 슬리퍼 속 발바닥이 차갑더군요. 발걸음을 멈추고 문득 남겨진 밥솥을 바라봤어요. 어제의 밥은 그대로 남아 아내와 함께하던 아침 식사는 점점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빈 공기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식탁, 아무리 뜨거운 차를 마셔도 그 빈자리는 따뜻해지지 않더군요. 전화기의 불빛이 스르르 켜졌습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남았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나의 말, 괜찮다는 거짓말은 매번 반복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독이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어요. 차를 몰고 친구 박영호의 마을로 향하는 길, 시골 풍경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자유로움을 예감하면서도 나의 삶과 너무도 다른 길이라는 느낌이 어김없이 밀려왔지요. 영호는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어요. 그곳에서는 바람마저도 다르게 불더군요. 영호가 커피를 내어오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여기 와서 몇 달 살아봐. 그의 권유에 가슴속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지요. 시골의 소소한 행복들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일도 여전히 바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 돌아오는 길, 차 안에 앉아있던 저를 타고 흐르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위,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문득 나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고요하게 흐르는 길이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답니다. 고독한 아침이 지나갈 때마다 저 바깥의 삶이 줄곧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아직은 머물러 있을 뿐, 현실 앞에 그것을 끝내 손에 쥐기란 어려움이 따르죠. 아내와의 기억이 다시 가슴에 스며들며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새롭게 떠오르는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이 아침이 저 너머로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조금 두렵기도 해요. 과연 나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입니다. 손끝이 찬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때 비로소 아침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펴던 그 순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애써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정장 차림의 나, 익숙한 일상 속 정해진 규칙들이 매일의 삶을 조용히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텃밭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죠. 흙을 만지는 친구 영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이 새로웠어요.
영호는 미소 지으며 흙 속 숨겨진 보물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알 수 없는 작은 파동이 가슴 속을 휘저었습니다. 돌아온 집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심히 화분을 들여다보며 결심이 섰어요. 흙 속의 진실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에 흙이 닿자 신선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단순한 것이 아닌 그 속에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저녁빛이 무겁게 들이운 거실에서 딸 지윤의 방문 소식이 마음을 짓눌렀지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다시 두꺼운 벽처럼 다가왔어요. 동요하는 마음 속에서도 그 껍질을 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놀랬어요. 흐린 달빛이 거실을 비추는 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일도 다시 반복될 일을 준비할 뿐이었지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시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흙을 만지며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어제의 감각과는 다른 무언가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딸의 방문이 머릿속을 채워 불안이 엄습했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딸과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다가온 순간 마음 한편이 아릿해지더군요. 혼자지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호의 텃밭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어요. 딸이 찾아오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숟가락의 차가운 감촉이 모든 걸 흐리게 했어요. 어떤 날들은 이렇게 시작되더군요. 마치 모든 것이 흔들리는 평형 감각처럼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손의 움직임이 더딘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손이 식재료에 가닿았을 때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계 초침이 귀에 맴돌았죠. 저녁 준비는 점점 더 늦어졌고 고요한 집안이 낯선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성취감이 의외로 위안을 주었죠. 숟가락을 드는 순간 불현듯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압박감에 손대를 잡고 숨을 조절해야 했죠. 식탁에 손을 짚으며 일어섰지만 머리는 하얘지고 세상이 휘청거렸어요.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이 드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영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던 그의 조언이 늦게나마 와닿았어요. 그런 날은 자주 옵니다. 딸 지윤의 전화는 의외로 무거운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병원에 가면서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담긴 감정이 많았죠. 내 딸인데도 내 마음을 다 숨기고 있었던 그 시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대화는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의 늪이었습니다. 난 너한테 신경 끼치고 싶지 않았어. 짧은 말 속에 서운함과 염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숨겨둔 외로움과 두려움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죠. 위기의 순간에 작은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내 삶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졌어요.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금이 내 고집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뒤돌아본 나날들이 과연 흠없다고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진실이 가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병실 창밖은 온통 바빴습니다. 노을이 깔리며 오늘 하루가 끝나가더군요.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죠. 딸과 함께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앞치마의 매듭이 어색하게 느껴지던 처음 손이 계속 다른 데로 향했었어요. 거울 속 모습이 낯설기만 하더군요. 매일 넥타이를 매던 내가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다니. 양파를 자르다가 칼날에 손끝이 떨렸죠. 그 순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조금은 두렵게 다가오더군요. 텃밭의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 때 손가락 끝이 톡톡함을 느꼈죠. 영호 형님과의 시간은 점점 편안했지만 여전히 속에서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남의 삶을 빌려 사는 느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문을 열고 조용히 거리를 걸으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가는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요리 강좌는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작은 순간들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지윤에게 이 모든 걸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어. 그녀의 놀라움이 목소리로 전해졌죠. 웃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났어요. 딸의 목소리가 귀에 머물렀죠. 아빠, 재미있으시네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애정이 가득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요리가 뭐니? 오랜만에 함께하는 순간이 조금 낯설지만 좋더군요. 이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암시했어요. 저녁이 깃들 무렵 식탁에는 나의 첫 요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순간은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했죠. 혼자만의 시간이 그립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이후 지윤과의 대화가 예전보다 빈번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어떤 도전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긴 여운으로 남았어요. 이제 저녁 시간, 집안의 공기가 더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지윤과의 일상이 차츰 익숙해졌고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닫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느끼며 과거의 어색함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내뱉은 질문이 있었죠. 아빠가 힘들어 보였니? 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응, 그렇지만 이제는 괜찮아 보여서 좋아. 우리의 관계가 차분하게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바람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내일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목에 걸린 정장 대신 낯선 천이 닿았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뺨을 스쳤습니다. 커피 향이 아늑하게 퍼지자 무슨 일인지 순간 움직임을 멈췄죠. 함께할 일을 기다리던 시간은 멀어진 듯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칼을 쥔 손끝에 살짝 떨림이 일어나더군요. 부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무한히 흐르는 것 같았죠. 토막난 김치와 부서지는 두부 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곁을 메웠습니다. 문득 혼자만의 밥상이 기쁨이 될 줄 몰랐던 시절이 아련하게 떠올랐지요. 문을 열고 들뜬 마음으로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사방에서 책장이 낮은 소리로 우르릉거렸죠. 책 속의 주인공들이 손짓하며 다가왔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일부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느리게 떨어지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자주 떠오르는 이름 하나, 손끝으로 스치듯 가볍게 떠올렸죠.
지윤이와의 관계가 서서히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병원에서 마주한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지나온 시간의 고독과 피로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그날 해질녘 딸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짧았지만 깊은 안식이 되었던 시간이었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알게 된 순간입니다. 망설였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차츰 어두워지고 하늘은 빨간빛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되살아나며 길을 걸을 때 김상철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부장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홀로 서는 자신감을 마침내 되찾았죠. 내일 아침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재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지윤이와 나눌 이야기도, 만들 새로운 요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불안이 아닌 기대 그 자체가 되었죠.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옵니다. 혼자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로운 고독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가더군요. 그 어느 때보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내일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다른 외로움이 다가오지는 않을지 슬그머니 걱정이 스며들었죠.